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5월 26일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세 가지 주제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사진 한 장 때문에 이재명과 조국이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라 사실상 물 밑에서 암투를 벌이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길래 사진 한 장 가지고 물밑 암투가 벌어지는가? 이 지금 야권 주자들 간의 미묘한 그 신경전을 넘어서서 또 여기 문재인까지 등장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그 향후 야권 대선 지형의 뭐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좀 이슈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매개로 이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 지난 2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가 이제 건의가 됐고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재의결이 28일 내일 모레 화요일 본회의에서 되는데 과연 그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지금 네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일 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죠. 차부장 인사가 있는데 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과 반부패 2부장이 교체가 될지 유임이 될지 그거에 따라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갈 텐데요. 감독님, 그 사진 세 장을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자, 저 뒤에 이게 이제 노무현 봉화마을에 노무현 기념관의 그 노무현 대통령 서재입니다. 저 뒤에 액자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23일이죠. 노무현 추도식이 열렸고 문재인 주재로 네 사람이 저기서 4인 회동을 했습니다. 4인 회동을 했는데 그리고 사진을 공개가 됐어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 사진 공개는 조국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이나 이런 쪽에서 공개한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저 사진 보면요. 이 가운데 두 사람이 누구죠? 오른쪽이 문재인, 왼쪽이 조국. 근데 보통 우리가 저런 식으로 네 명이 사진을 찍게 되면 안쪽 두 사람이 의전서열로 따지면 1, 2가 들어가는 게 보통 아니겠습니까? 프로토콜상. 그렇죠. 그리고 또 나란히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것도 똑같아요. 저거는 서재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도 안쪽 두 명이 문재인과 조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국 당은 지금 뭐 몇 석이죠? 12석. 12석이고, 저 민주당은 이제 170석이 넘잖아요.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가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가고, 뭐 13석이 이런 뭐 제3당 대표는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니란다. 이재명과 조국의 자리가 바뀌어야 되죠. 네. 바뀌어야 되는데 저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장 조국이 이거는 그냥 그 탁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의자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을 마주보는 게 문재인이 1번이면 문재인을 마주보는 게 그 이제 앉는 그 탁상에서는 2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요거는. 요거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저 나란히 네 명이 서서 찍은 거. 그 조국이 저렇게 올렸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당부대로 윤석열 정권이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빠르게 연대해야 합니다. 무너진 경제와 민생, 구멍난 안보와 외교, 사라진 정의와 민주주의, 국가가 저지른 일이니 국가가 해결해야 합니다.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님 서재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전날 문재인이 이재명 당과 조국 당 공통 분모가 많은데 빨리빨리 서둘러서 연대해서 성과를 내야지 뭐 따로따로 자꾸만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느냐. 근데 저 사진이 저렇게 됐는데 아니 서 변호사님 저거 조국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국은 이제 그 자기를 과시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는데 예. 뭐 문재인 측에서 이제 불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특별하게. 아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 측에서. 그렇죠. 이재명 측에서. 이재명 측에서 그렇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제가 이재명하고 이제 그 조국이를 제가 1대1로 만나봤어요. 네. 방송에서. 아, 방송에서 1대1로. 어. 딱 이게 이재명하고 여의도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예. 막 제 앞으로 이게 막 종종 번호 오더니 TV 흉내까지 내면서 와, 서 변호사님 방송 정말 잘 보고 있다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악수를 해요. 예. 근데 조국이는요. 저 박지용이 라디오 갔는데 저하고 잘 알거든요. 예. 근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생까고 지나가 버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스타일을 보면 문재인이도 저는 조국 스타일이에요. 아 맞아요. 결국은 근데 문재인도 조국하고 스타일이 딱 맞고 이재명하고 근데 문재인은 완전히 물과 기름 스타일 자체가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는 조국이는 적자, 그다음에 이재명은 서자, 서자. 이런 게 저게 무의식 중에 예. 조국이가 이제 후계자, 예. 적자니까 예. 아마 이제 저는 사진 배치가 나오고 예. 특히 김경수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예. 김경수는 이재명하고는 이게 극과 극이거든요. 그렇죠. 김경수가 저쪽으로 갔으면 중간에 둘이 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국이하고 손잡고 있는 거 보세요. 김경수가 얼마나 이렇게 굳건하게 딱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김경수도 당연히 조국하고 친하죠. 이런 이제 그러니까 3대1의 자리다. 3대1 이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조국과 김경수를 자신의 오른쪽에 두고 이 두 명은 내 새끼다. 예. 적자. 이게 적자다. 이재명 너는 서자다. 왼쪽에. 뭐 이런 의미다. 그렇죠. 저는 그래 봐요. 제가요. 네. 운동권 출신 선배들 만나보면 네. 운동권이 학벌을 제일 많이 따지더라고. 아 운동권 학벌 엄청 따집니다. 서울대, 연고대. 근데 이재명이 어디 나왔습니까? 뭐 어디 고등학교 가는 제대로 못 나와서 이제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뭐 문재인도 그거 따지고 그다음에 운동권 때 구속을 몇 번 됐냐? 별이 몇 개냐? 근데 이재명이는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이게 잡범 정권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권에서 거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예, 근데 조국이는 그래도 산호맹으로 몇 달 구속됐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노무현은 뭐예요? 노무현. 저 집안이 이제 노씨 집안 예. 친노 친문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는 조국과 김경수. 그러니까 조국을 그렇게 중간에 사진 찍도록 배려를 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거를 조국이 공개를 하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김경수를 왜 껴넣어요 여기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둘러싼 이 단순한 신경전을 떠나서 이 물밑 암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근데 그 백서 많이 안 봤죠. 이번에 민주당 백서가 나왔습니다. 대선 끝나고. 아 대선 백서. 네. 근데 언론에 거의 많이 보도가 안 됐죠. 네. 우리 국민의힘은 백서 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 근데 그 백서의 핵심이 뭐냐? 우상호가 책임 지필자예요. 근데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했는데 네. 1등이 네.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이야. 아 1등이. 그러니까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네. 대선이 졌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율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믿고 있었는데 부동산에 반감이 많아서 졌다. 이러면서 이재명의 잘못은 한 줄도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상호한테 한번 받아보세요. 백서가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졌다. 이러니까 이재명하고 문재인 측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대선이 내 때문에 졌다. 실제 그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측과 이재명 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보여요. 근데 이제 총선 끝나고는 문재인과 이재명이 처음 만난 거예요. 예, 그렇죠. 처음 만났는데 저 4인 회동을 저렇게 그 문재인이 세팅해서 이재명을 그 n분의 1로 데리고 들어가서 한 건데 그 전에 이재명과 또 이 양자 회담을 했으면은 좀 덜 했을 거예요. 그 양자 회담도 없이 양자 회동도 없이 바로 4인 회동에 그냥 그
너는 3명 중에 1명이다. n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지금 연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문재인한테 좀 빡치는 거죠. 빡치는데 보니까 이 문재인 쪽에서도 지금 이재명 쪽에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울경에서 낙동강에서 문재인이 지원 유세 다니는데 그 민주당 후보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 오히려 문재인 덕분에 우리 국민의힘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뭐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카바쳐주지 않고 있다. 친명 쪽에서 반박을 안 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고 네. 최근에 자기 가족 수사 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뭐 이화영 카바쳐주고 뭐 카바쳐주고 하는데 왜 내가 이화영보다도 못한 존재냐? 니들이 이화영도 그렇게 챙기면서 왜 우리 가족 말도 안 되게 저 전주지검에서 이렇게 그 팍팍 다 벗겨내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이게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선 백서의 문제의 책임이다. 네. 이거부터 제가 이제 이거 개딸 사이트도 한 번씩 자주 봅니다. 항상 이게 지피지기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지피지기 해야 되니까. 그 갔더니 개딸들 글 중에 네. 문재인이가 보수의 아버지라는 글이 엄청 많아요. 문재인이 보수의 아버지다. 보수의 어머니가 추미애라고 추미애고 보수의 아버지다. 이러면서 이게 그 몇 가지를 드러난 게 네. 조금 전에 말한 거 있잖아요. 네. 왜 부울경 선거 때 괜히 그 지원해 준다고 나가지고 괜히 깝치다가 5년 심판, 5년 정권 심판 분위기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제 전재수 빼고 네. 전멸했잖아. 그렇죠. 이게 문재인 책임이라는 게 있고요. 문재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일 많이 지금 글 올라오는 게 왜 쓸데없이 회고록 내가지고 회고록. 그렇죠. 회고록. 이거 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게 공격이 들어가는데 물타기에 완전히 김정숙 특검 분위기로 네. 이렇게 명분을 줘가지고 희석돼 버렸잖아. 그렇죠. 이런 게 비난 글이 그러면서 이게 왜 보수를 계속 도와주느냐 네. 이런 데 글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뭐 2만 명이 탈당한다. 2만 명이 탈당하는데 조국당으로 가겠다고 해갖고 탈당 신청한 사람이 2만 명을 넘어섰다. 근데 조국당 쪽에서는 들어온 사람 없다. 설령 들어오더라도 개딸 출신들은 안 받을 거다. 안 받겠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뭐 이제 보도나 자료를 쭉 한번 챙겨봤더니 우리 서정욱 변호사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는 게 왜냐하면 지금 2만 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는데 탈당 신청을 하면은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본인 의사 확인하고 그러면 보통 이제 전화를 해요. 시도당에서 전화를 해갖고 탈당 신고한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탈당 의사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부로 탈당 처리됩니다.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탈당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앞으로 뭐 정청된 말로 최소 한 달 정도는 보류를 한다. 보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카운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명이 탈당 신청했는지 일단 탈당 처리가 된 사람이 몇 명인지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보류를 시켜버리니까 신청을 몇 명을 했는지는 그 몇몇 관계자만 입 딱 봉하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 친위 쿠데타가 네. 저는 분명하고 지금 이제 그 개딸들하고 조국당이 지지하는 건 완전히 틀려요. 그렇죠. 성격이 틀립니다. 네. 거의 뭐 대깨문들은 전부 이게 조국당 가 있을 거예요. 대깨문들은. 네. 그다음에 개딸하고 대깨문은 틀리거든요. 틀리죠. 제가 정치판 보면서 스타일이 가장 안 맞는 게 우리 보수 쪽에서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와, 두 분은 진짜 성격이 안 맞아. 물과 기름이야. 이명박 대통령 만났더니 그냥 공주라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저 장돌뱅이라고 그러더라고. 실용주의. 그러니까 두 분이 진짜 안 맞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전략적 타협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에 성공은 했죠. 예. 네. 근데 저 좌파 쪽에서는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는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성격 자체가 아주 이게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따라서 저는 아까처럼 이게 그 문재인, 조국, 김경수가 하는 거고요. 이번에 중요한 게 저는 깨진다고 보는 게 이것도 이게 제가 김경수의 최측근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김경수를 마중까지 나가고 누가? 그분이 방송하는 분이에요.
마중까지 나가고 김경수 도지사 선거할 때 책임 마중이라는 게 공항까지. 공항까지 그분이 김경수하고 이제 그 이야기한 거 예. 알려주는데 예. 지금 이제 김경수가 지금 국내에 있잖아 지금. 예.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있을 거래요. 예. 자기들 말로는 그 이재명이 연임하면 그냥 자시 안 하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끝까지 왜 2년 동안 또 그 가져가면 지방선거 다 죽잖아요. 예. 자시 안 한다. 그러면서 이 김부겸이를 어떻게든 내세우려고 하는데 김부겸이가 지금 결정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그래. 예, 결정 장애가 있죠. 지금 이게 고민하는데 김부겸을 내세워보고 안 되면요. 안 되면 이게 그 대거 아마 조국 당으로 합류할 수밖에 없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지민 비조가 안 되는 거예요. 지민 비조가 지방선거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이게 조국 당은 지방선거에 공천 안 합니까? 아, 그러니까 김부겸을 이재명의 대항마로 내세워보고 예. 여의치 않을 경우에 친문 세력은 지금 이재명 당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소수파지만 아예 싹 살림 싹 정리해갖고 조국 당으로 이사 온다. 예. 근데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분석이 네, 그러면 이게 민주당하고 게임이 되는 게 네. 영남에서는 조국이가 아무래도 이게 더 고향이 부산이고 더 지지도가 높다는 거야. 이재명이 안동보다. 그렇지. 김경수도 PK고 그러니까. 조국도 PK고 문재인도 있고. 문재인도 PK고. 그러니까 영남에서 싸움이 되고.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네. 이번에는 이기지 않냐. 이번에는 이겼잖아요. 물론 호남은 좀 그렇죠. 고전할 수 있지만. 근데 거기 하나 더 들어온대. 이낙연. 이낙연도 그쪽으로 합류한다. 예. 그러니까 조국 당과 새로운 미래가 합당한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이재명 빼고 아. 기존의 이제 주류 친문들이 다 뭉치면 아. 호남은 이낙연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영남은 조국 김경수가 있고 예. 문재인까지. 예. 그러면 이게 지민 비조가 안 되니 어차피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유리하다. 예. 지방선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분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또 그럴듯한 게 그래서 사실 그 추미애가 우원시가 때 떨어졌을 때 찐명 내부에서 며칠 지난 후에 오히려 잘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박찬대 단독 입후보에서 사실상 추대됐죠. 근데 이재명이 낙점한 추미애가 형식상으로는 우원시까지 경선이지만 만약에 당선됐으면 그것도 이재명의 그 오다에 의한 추대죠. 그 자기가 8월 달에 또 당대표 추대, 그럼 추대 하면서 더불어 추대당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그 추미애 거기서 한번 미끄러졌기 때문에 3연속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좀 그 숨을 돌릴 틈이 좀 생겼다. 뭐 그게 하나 있고, 요런 우리가 나름대로 이 정도 하면 다 오다가 맥힐 줄 알았는데 이런 반란이 있었네. 사전에 알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예, 이재명 연임하는데 그때 가서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고 막 빠그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그 개망신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를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이 당대표 연임은 더 확실시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확실시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어제 우리 서변이 분석해 주신 것처럼 이런 2만 명 이상 탈당이라고 하는 엄살, 헐리우드 액션을 통해서 이른바 친이 쿠데타를 하는 건데 지금요 작년 12월에 민주당이 당원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을 때 그 룰 세팅을 바꿨잖아요. 그 전에는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은 60표하고 맞먹었는데 이제는 20대 1 이하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그게 권한이 3배 정도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의원 지금 보면 투표 반영 비율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25%, 일반 당원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의원이 이제 친문, 그렇죠. 예, 비명 이쪽이 강하니까 이쪽 확 낮추고 권리당원을 올리는 쪽으로 그런 식의 친이 쿠데타를 해서 혹시라도 김부겸을 옹립하거나 뭐나 하더라도 거의 뭐 99대 1로 완사이드하게 갖고 가려고 이런 친이 쿠데타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방탄이 상당히 6월이 저는 가장 고비라 봐요. 6월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원총 7월까지 다 처리한댔으니 6월이 막 선고가 있잖아요. 유아요. 여행부터 6월 7일.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당 대표 안 하면 이게 방탄이 됩니까? 안 되죠, 잘. 대표. 따라서 이제 어차피 연임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아마 이게 친문 이쪽에서는 이게 이재명이가 연임되는 순간에 희망을
버리더라고. 2년 다음에 지방선거를 그렇죠. 완전히 이재명이가 장악하면 또 이게 그 친명 횡재, 예. 그다음에 비명 횡사 이래 되잖아요. 그게- 이걸 당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지방선거까지 친명 공천하게 되면 이제 저 친문 비명든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씨가 말라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이번에 저는 선거 패배주의 가장 큰 게 지민 비주라니까요. 예. 지역구는 민주당, 예. 비례는 조국. 예. 이것 때문에 이번에 연대가 됐잖아요. 예. 근데 지방선거는 비례가 없잖아요. 비례가 사실상 없죠. 없잖아요. 예, 그거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그냥 순순하게 공천권 다 이재명한테 주고 우리 씨가 마르게 죽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서 따라서 이게 이번에 연임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일단 이게 노력하고 안 되면 네. 조국 다운하게 가면 자기들이 볼 땐 자신만만하더라니까. 왜 화려하잖아요. 김부겸이도 있고 그다음에 조국, 김경수, 이낙연까지 끌어들이면 네. 해볼 만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권의 이런 분화를 넘어서 이제 분열까지도 갈 수가 있다. 예. 갈 수가 있다. 차기 대권 구도를 둘러싼 미미한 신경전이 벌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건데 이제 조국은 뭐 우리 그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이죠. 그분이 그렇게 좌고우면하는 분이 아니니까 예. 뭐 올해 내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나지 않겠느냐. 근데 재판부 기피 신청 지금 했나요, 조국 측에서? 아니 이제 신청을 할 사유가 안 되죠.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경심에 대해서 음. 옛날에 고등법원 때 4년을 때린 게 엄상필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만약에 조국 사건에 네. 직접 고등법원 때렸으면 그거는 이제 재책 사유입니다. 재적 사유인데. 근데 이거는 관련자잖아. 네, 관련. 이거는 전혀 법에 그 재책 사유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기피 신청해봤자 바로 기각이. 바로 기각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아마 이제 그 이번에 한 명이 나가요. 8일에 그 노정이 그 소쿠리 투표할 때 예. 선관위원장 했던 노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가기 전에 4명이 가능하면 합의하는 게 관행입니다. 예. 떨고 가야지. 근데 노정이가 합의해주고 나가겠냐 이거예요, 조국 거를. 그래도 이게 자기도 여론이 있고 그리고 그게 있는데 거기 또 오경미가 있잖아. 오경미. 예. 오경미도 국제인권법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아마 이형우하고 예. 그 오석준이죠. 이흥구, 이형우. 이흥구인가 그저 그다음에 이게 국가보안법. 동기인데 예, 자기도 이게 그 아무리 동기라도 그대로 이게 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아마 이제 4명 중에 가능하면 기각은 지금 된다는 분위기. 이 전화비처 갈 이유가 없거든요. 원래 이제 한 명이 반대하면 전화비처로 가거든요. 네. 근데 명분이 없잖아. 왜? 최강욱이가 전화비처럼 한번 가버렸잖아요. 그때 이거 컴퓨터 증거능력. 네. 조국에는 이게 다툴 게 없어요. 따라서 저는 아무리 좌파 판사라도 네. 노정이나 그다음에 이형우는 동기라니까. 예. 대학 동기 같이 구속까지 됐어요. 이사는 게 반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주심이 다예요. 결국 엄상필 대법관이 한다. 이렇게 보면 아마 법조계에서는 좌파 패널들도 네. 아마 이제 부에서 선고를 난다. 저는 8일 전이냐, 아니면 이게 금년 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이게 8일 전에 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한 8월. 지금 항소심이 지난 2월에 나왔죠. 예. 2월에 나왔죠. 자, 그리고 근데 하나 이제- 더. 네, 하나 조금 더. 전에 그 문제가 뭐 이재명한테 섭섭한 것 중에 우리 가족 수사 있잖아. 네. 이걸 한참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안 막아준다 그랬잖아. 그렇죠. 실제 이재명이가 문재인 방패는 안 하거든요. 네. 자기 건 방패 다 하고 네. 매일 지금도 이게 수원지검이에요. 제가 몰랐는데 몇 번 또 찾아갔더라고. 항의하러. 누가? 민주당 의원들이. 오. 이게 보도가 처음에 한두 번 됐죠. 네. 그다음에 보도가 안 돼 너무 자주 오니까 지금도 이게 사흘마다 이게 항의하러 옵니다. 지금. 근데 문재인 거는 안 해주는데 어제 그 우리 방송 중에 그 청와대 몇 개 부처가 동원됐냐. 네, 5개 제가 부터. 이제 전주지검에 확인해보니 조사받은 것만 예. 그게 맞아요. 조사받은 게 인사수석까지. 그럼 6개 부처네. 예, 인사수석까지. 예, 6개 부처. 피해자로 지금 전환되고 조사받았어요. 그러면 인사수석실. 네. 그다음에 민정의 백은우까지 받았죠. 네.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의 양인했어. 그렇죠. 그다음에 유성아 부속실하고 준중아. 그 2개를 다 했으니까. 예. 그다음에 저기죠. 경호처. 예. 지금 경호처에게 보낸 거. 예, 그럼 이렇게 수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받은 곳이 이제 6개 부서가 되네요. 예.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끝내고요.